예. 예. 유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설을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삼성설을 이제 변의원 삼성이라고 하죠.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근데 그것은 이제 신유식, 현장유식에서의 표현이고, 초기유식 혹은 구유식에서는 이제 분별성, 의타성, 진실성, 분의진 이렇게 되나요? 분별성, 의타성, 진실성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일단은 정의를 보면은 경계소집성, 분별성은 본부의 인식 내용이 허망하다는 것을 말한다 했고, 의타기성이라는 것은 의타성은 본부의 인식은 다른 것, 타에 의지해서 의타해서 생긴다는 뜻이다 그랬고, 3번 원성실성 혹은 진실성은 그러나 사물의 진실은 그것은 그저 연기일 뿐이고 공일 뿐이다 라는 뜻을 표현한 말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공성진여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연기, 공인, 대상, 그 진실성을 자신의 업력과 인연에 의해서 타에 의존해서 의타성, 타에 의존해서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분별해서 보고 이해하고 고집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유식에서 분별이란 단어는 정반대로 두 군데로 쓰입니다. 유식에서 분별한다라는 것은 항상 거의 언제나 대부분 망분별을 얘기합니다. 잘못된 분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불교란 결국은 분별을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현웅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해서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들이 뭐라고 막 그랬는데 남방상좌부를 분별설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생각을 갖다가 잘 분별해 가지고선 우리가 따져보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분별이 좋은 뜻으로 쓰이는데 유식에서 분별이라고 할 때는 항상 거의 대부분 다 망분별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는 자와 보이는 자. 보는 자는 우리 의식이죠. 의식. 대개는 칠식이 되겠지만은 초기 유식에서는 그냥 일본식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식. 나중에 이제 신유식에서 그걸 갖다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육식이 보느냐, 칠식이 보느냐, 팔식이 보느냐를 나눴고, 또 각각의 그 대상을 나눴고, 또 각각의 그것을 증하는, 맞냐 틀리냐 하는 또 증하는 걸 또 나눴고, 또 각각의 그것을 갖다가 이제 또 증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분설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의식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별체로 보고 실체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다 해서 공사상에서 많이 벗어난다. 마치 식이라는 것이 따로 어디 있는 것처럼 한다는 내용이라서 실체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줄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의 식은 우리의 식은 의타인데 타에 의존해서 분별을 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볼 때 보는 자는 우리 식이 되고 보는 자는 분별을 해서 보죠. 그러니까 능분별이고 능분별이고 능식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자가 이제 그 대상인데 그 대상을 흔히 변계 소집성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변계해서 소집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이 어쨌든 대상 실체를 제대로 못 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영으로 잘못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 본다 할 때 뱀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새끼줄을 뱀으로 보는 거니까 뱀이라는 실체는 없는 거죠. 새끼줄
이제 그 허망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망성이고 그것이 분별성입니다. 그래서 분별성이라는 것은 소위 연의 연에서 보는데 의타라는 것은 연에서 의타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연하는 그 대상은 경계이죠. 그래서 분별성은 소연의 경이라고 하고 의타는 이제 연에서 보는 주체인데 주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능연의 식이다라고 해서 분별성은 분별되는 것, 의타성은 분별하는 것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 본부의 소견이란 것은 그 연에서 보는데 그 연이라는 것 자체가 다 인연소산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경험과 전생의 업식과 현재의 상태와 현재의 본내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다 잘못 보는 거죠. 다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러면 잘 보는 것이 뭐냐, 무엇이 제대로 잘 보는 거냐 했을 때 사실은 인간이 깨닫기 전에는 잘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잘 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개념 규정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원성실성 혹은 진실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결국은 진실성이 진여이고 그것이 제법 실상이고 그것이 공성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의타성에 의해서 대상을 분별해서 망분별해서 보면은 그거는 여모 본내 말라식에 의한 자신의 본내에 의해서 여모가 일으켜서 분별이 돼가지고선 자기한테 호오라든지 업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잘못 보니까 그것은 여모의 허망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잘 봤을 때 진여로서 봤을 때 그것은 그 여모가 없어지니까 청정성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성은 결국은 이제 망분별이 아니고 무분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분별지. 망분별이 없으니까 무분별이고 무분별이 되려면은 반야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분별지. 진실성을 무분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즉 반야바라멜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반야를 본 자는 진실을 보는 거니까. 이 의타성이라는 것은 어떤 현장 유식하고 이 진재 유식의 차이가 의타기성하고 의타성하고 용어가 기자 한자가 달라요. 근데 저는 여기에 관심이 가는데 우리의 식 자체가 원래 의타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타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왜 의타기라고 붙인 것은 의타가 있는데 어떤 우리 식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 의타를 일으켜가지고 변계 소집을 한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식 자체가 원래 변계 소집을 하고 망분별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의타가 있어서 그것을 따로 일으켜서 변계 소집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럼 일으키지 않을 때는 뭐냐? 이랬을 때 마치 뭔가 일으킨 식이 따로 있고 일으키기 전에 식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가빈이가 현장의 얘기를 부정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은 현장 그럼 뭐 진재 스님은 뭐 현장만 못한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학설학파라는 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을 지지한다라는 거죠. 이제 자료가 있는데 이 책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의 역사 히라카와 아키라 평천창 선생님이 쓰신 고전이죠. 고전 거의 교과서인데 여기 이제 118쪽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변계 소집성부터 보면은
유식설에 있어서 삼성의 제일 변개 소집성은 분별성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것은 본부의 인식 내용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본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와 법이다. 이것은 자아와 세계라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본부는 그것들을 고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는 유동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망분별이죠. 그것을 본부는 정지하고 있다, 고정하고 있다라고 잘못 파악하는 거죠. 무심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변치 않는 형태로 인식된 자아와 세계가 변개의 소집성입니다. 본부가 있다고 인식한 것이 실제로는 그와 같은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자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아는 파악된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허망분별에 의해서 망분별된 것은 모두 변개 소집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유입니다. 새끼에 비유해서 새끼를 뱀으로 잘못 봤다 했을 때 뱀이 있는 건가요? 뱀은 없죠. 없는 거로 있다고 보니까 이제 그것이 망분별이고 그것이 비유라는 건데 그래서 유식무경이라고 한 거지 외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소식의 비유라고도 한다. 아와 세계는 마음에 의해서 인식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 내용이며 그것이 무라는 것이다. 자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게 인식된 자아는 인식된 그대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식되지 않는 자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설이 사실 유식의 가장 근본이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좀 딴 얘기를 하면은 기타 여러 가지 그 제법의 분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그동안 그 기존 그 발전해온 불교 이론, 소위 이제 아비달마지요. 아비달마를 갖다가 좀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식학이라는 것을 대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유식학을 갖다가 대승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달마라는 것은 말이 그 외국말이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그 불교 경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굉장히 이제 아함경도 있고 니까야도 있고 계속 이제 있어 왔고 사실은 그것은 무슨 학문적인 교과서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백 년을 내려오다 보니까 학자들이 소위 론사들이 뭔가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생기고 그래서 론서들이 몇 개씩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기 론서들이. 초기 론서들이 그래서 육종론, 무슨 발지론, 이런 것들이 쭉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뭔가 좀 총대집합을 해가지고선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진 것이 이제 소위 아비달마지요. 그러니까 그 불교 이론에 그때까지 아비달마가 형성된 것이 불멸 후 600년부터 한 1000년 사이라고 한 600년부터 한 800년 사이라고 본다면은 AD 1, 2세기부터 한 4세기까지라고 본다면은 그동안에 걸쳐서 이제 사실은 그 불교의 경전을 근거로 하는 부처님의 사상과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론적인 집대성이 아비달마죠. 그러니까 아비달마가 그렇게 무슨 나쁜 거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다만 이론을 집대성하다 보니까 별별 이상한 이론까지 다 들어가고 번뇌하고 이런 것까지 따져야 되나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무조건 다 집대성 해놨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비달마가 이제 방대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아비달마를 가장 정리해 놓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이죠. 세친이 쓴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해봐야 한역을 한 것이 30권, 한역상 30권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상대 교수님이 한글로 이제 번역하신 것이 4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문제는 이제, 문제라기보다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대승론사들이 이걸 또 보니까
야, 역시 뭔가 그 소승적인 관점에는 그 한계가 많고,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 주로 유식론사들이 이 아비달마를 근거로 해서 유식론을 이제 많이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변계 소집성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유식학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유식의 제일 기본은, 유식의 제일 그 하트, 중심은 결국은 이 삼성설이라는 거죠. 우리 식이 어떻게 우리 식이 어떠하냐, 우리 이 식의 결과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허망분별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사물의 본체는 알 수가 없다. 사물의 진실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은 아시죠. 근데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거를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얘기를 했고, 서양 철학에서도 뭐 그런 것이 그 인식론의 제일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칸트가 그거를 얘기했을 때, 칸트는 그거를 물 자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딩 안지시 그래서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는 데다가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그것을 딩 안지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뭐냐 했을 때 원성실성이고 진실성이고 진여이고 그렇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불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진여에 관한 이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법계, 법체, 법신, 거기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일물도 거기에 해당이 다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분별성에 관한 것은 그 정도로 읽고, 그 다음에 의타성에 관한 것을 좀 읽어보면은, 이상은 소식의 비유로서 변계소집성인데, 분별성인데, 이러한 허망 분별을 하는 분별 그 자체, 식은 존재하죠. 의타하는 식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게 그럼 이 식이 육식이냐, 칠식이냐, 팔식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현장은 각각을 그것을 또 나누었고, 그것에 또 이제 견분이다. 보는 자는 견분이고, 대상은 상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초기 유식에서는 그렇게까지 분류를 안 했고, 그렇게까지 분류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냥 그것을 일본식,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본식. 그러면 이건 육식, 칠식, 팔식 그냥 합쳐서 일본식이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그럼 그 일본식이 망집해서 망경계로 해가지고선 분별성을 나타냈다면 그것은 자아가 분별한 거니까 그래도 좀 더 칠식이 이렇게 잘못 본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칠식 쪽이란 말이죠. 칠식에 있어서도 이제 현재되면은 그 제육의식이 되겠고, 잠재되면은 제칠말라식이 되겠지만, 그럼 그것이 아니라 망집이 아니고 무분별지로서 진실성을 이루고 진실성을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자아라는 고집이 없어진, 그래서 그 본체를 보는 것이니까 좀 더 이제 팔식, 제8아라식이나 제구 무백정식이 보는 것이 진실성이다. 그렇게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초기 유식에서는 이 식을 표현해서는 그냥 일본식이 이렇게 봐서 이 식이 여기 그 능연의 식이고 대상이 소연의 경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의타성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망 분별을 하는 분별 그 자체는 존재합니다. 예컨대 꿈의 인식에 있어서 인식 내용은 실체성이 없지만 꿈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꿈의 인식 그 자체는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능식의 유라고 한다. 이것이 의타성이다. 따라서 의타성이란 식의 활동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때 능식을 그대로 자아로 규정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칠식, 그 다음에 그 식하는 거, 그게 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식하는 거는 있죠. 그러나 그게 나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본부의 잘못이라는 거죠.
인식된 자아는 소식이기. 이때 능식을 그대로 자아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식된 자아는 소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보는 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느냐. 대상 저거는 변개 소집이야.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거는 나의 망집에 의해서 내가 잘못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잘 보는 나는 존재하느냐. 그게 어려운 거죠. 잘 보는 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죠. 나가 말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업력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그 점염이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깨끗한 나는 제8 아리아식이나 제구 백정식이나 그런 것인데 지금 나는 그 자아에 의해서 점염된 칠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칠식은 그 망식으로 보는 나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면은 결국은 그동안에 내가 잘못 보아온 대상에 의해서 내가 형성된 거란 말이죠. 응? 지금의 나는 독립적으로 내가 무슨 깨끗하고 무슨 고절한 내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나도 그동안 다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업력과 잘못 판단한 나의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나 자체도 점염된 나예요. 더러운 나예요. 잘못 판단하고 있는 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대상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내가 보아온 대상이 틀렸으니까 그동안 내가 보아온 대상에 의해서 잘못된 나도 틀린 거지요. 그러면 경이 없다라고 하면은 식도 없는 거죠. 실제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이 틀렸다면 식도 틀린 거란 말이죠. 그 경에 의해서 나의 식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이 없다면 식도 없다. 거기까지 얘기가 나가는 것이 이제 초기 유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는 식을 갖다가 따로 설정해가지고선 독립적으로 얘기해서 마치 고절한 칠식이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현장 이론에서는 이렇게 멋진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식구민이라고 하죠. 경이건 식이건 다 함께 없는 거다. 없다라고는 하지만 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염호라는 거죠. 이때 능식을 그대로 자아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식된 자아는 소식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기 반성에 의해서 생긴 자아인식이라고 하더라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자기 반성에 의한 생긴 자아와 동일하다고 하는 인식도 또한 소식이다. 따라서 능식은 능식 그대로 그 상태를 고찰해야 된다. 능식은 아는 작용, 즉 식이다. 본부에 있어서는 이 식작용이 미망에 물들어 있으므로 그래서 망분별이라고 한다. 그것은 인식 내용의 허망성, 모순, 당착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때 이 의타란 다른 것에 의존해서 생긴다라는 뜻이며 다른 것, 여기서 타라는 것은 연이죠. 인연, 연기할 때의 연. 따라서 의탁이란 연기와 같습니다. 결국은 유식에 있어서 유식의 삼성설 분별성, 의타성, 진실성 이것은 그대로 연기 이론하고 똑같은 것이고 연기 이론을 갖다가 좀 더 충분히 잘 설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죠. 식은 자기 존재자가 아니라 많은 연이 모여서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연이 흩어지면 식도 없어진다. 그것이 경식구민이에요. 경이 틀렸다면 식도 틀린 거 아니냐. 식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이제 그 진실성, 원성실성 거기에 대한 기술을 읽어보십시다. 122쪽이에요. 122쪽. 제3의 원성실성은 진실성이라고도 번역된다. 이것은 의탁이성의 식으로부터 망분별이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허망분별은 식에 포함되어 있는 업과 번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에 의거해서 종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과 번뇌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종자의 종류나 성질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더라도 유식관을 수행해서 식으로부터 허망 분별이 제거되면은 진실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 구를 전자해서 저 구를 전자 의자해서 전의라고 한다고 합니다. 식에서 아직과 법집이 없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진실성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원성실성과 그럼 또 원성실성이 따로 있는 거냐? 의탁이 말고. 그 의타성에서 염호가 제거되면은 염호하지 않으면은 원성실성이 되는 거죠. 네가 착한 애냐 나쁜 애냐 너냐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가 나쁜 짓 하면 나쁜 애가 되는 거고 네가 좋은 짓 하면 좋은 애가 되는 거지. 너 나쁜 애 좋은 애 셋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원성실성과 의탁이성은 불일불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죠. 양자의 관계는 유의의 존재와 그 본성인 무상성의 관계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됩니다. 즉 진실성은 의탁이성의 법성입니다. 의탁이성의 각 그 본질 그 자체 거기서 의탁이에서 영호만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그대로 진실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분별하지 않는 지혜, 망분별이 없는 지혜, 그거를 무분별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무분별지를 또 근본지라고도 한다고 해요. 근본지. 그 뒤에 있는 것이, 거기까지 얘기를 끝내고. 그래서 이제 근본지인데, 이제 4분 남았네요. 근본지인데, 그러면은 이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이 깨끗한 거냐?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레아식에는 그 자체가 선이나 악은 아니지만은 선이나 악의 과정이 결과가 기록이 돼 있다. 거기에 기록이 돼 이숙되어서 기록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종자가 되어서 나중에 현행으로 나타날 때는 또 악업의 과가 또 이제 현행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레아식을 완전히 깨끗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 인간의 본성이 아주 깨끗하다라는 입장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저희 열애장 쪽이죠. 열애장 사성가들인데 쪽에서는 그러면은 아레아식에 있어서 그 악업의 기록조차도 전혀 소실된 어떤 그런 아주 깨끗한 식도 있겠다. 그 열애장 사상가들이 봤을 때 열애의 씨앗이 번뇌에 덮여 있는 것이 이제 열애장이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그 장을 갖다 깨뜨리고 열애의 불성으로 충만한 존재로 다시 이제 언제가 깨어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애가 되는 거죠. 그 씨앗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으로 근본 분유종자 그 씨앗으로 그 아레아식이 꽉 다 채워지고 아레아식에서 그 영모가 완전히 깨끗해진다면은 그거를 백정식이라고 이름하자, 말라식이라고 이름하자라고 해서 제9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열애장 계통의 논사들이 아레아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설명할 때 얘기한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편리한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레아식에 있어서 염호의 그 기록 이숙된 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냐? 아무것도 타블러 라상가요? 존 로크가 얘기했다는 아주 깨끗하냐? 그것이 아니다. 염호가 다 사라진 연후에는 청정한 자성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그것이 바로 진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열애장 사상 계통의 얘기고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적극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무분별지를 근본지라고 얘기한다. 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 한 단계만 더 넘어가면은 그러면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원성실성으로만 꽉 차여진 존재가 있다고 하자. 진여로만 꽉 차여진 존재가 있다고 하자. 염호가 정말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자.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그런 존재가 부처님이죠. 그렇게 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런 존재는 너무나 고상해가지고선 저 하늘에서 살고 딴 날 세계에서 살고 이 더러운 그 속계를 갖다 벗어나서 살고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일수록 이제 중생들하고 염호의 세계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존재는 그 원성실성을 가진 그런 무구청정한 존재는 이 더러운 속계에서 보살행을 하고 속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을 교화시키고 불국정토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뭐 이렇게 하려면은 이 속계는 그 분별의 세계거든요. 분별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계고 분별의 세계를 갖다가 정화시키고 정토로 만들기 위해서도 역시 또한 분별지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분별성 마귀였을 때 분별을 다 나쁘다 염호라고 얘기했지만은 분별은 분별인데도 청정한 분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보살행이 가능한 거죠. 그죠? 청정한 분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은 분별인데 청정한 분별이다 해서 이걸 갖다가 후득 분별지라고 그러는 거죠. 후득 분별지. 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지를 얻고 염호청정에 원성실성을 얻고 나서도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분별지가 또 필요하죠. 그때는 정말 부처님의 깨끗한 진여 불성으로 속세에서 이제 보살행을 하기 위한 그러한 지, 그거는 이제 후득 분별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이 무분별지를 근본지라고도 한다. 123쪽. 그 뒤에 있는 것이 후득지입니다. 그 근본지는 전체를 아는 지혜인데 그것은 동시에 개개의 현상 차별성을 아는 지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무분별지는 집착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집착이 있으면 그건 허망분별, 즉 주객분별이라고 인식되는데 무분별지는 집착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세간이 있는 그대로 인식됩니다. 여실직견이죠. 여실직견. 따라서 후득지를 청정세간지라고도 합니다. 이 무분별지와 청정세간지의 활동을 하는 인식의 본성이 원성실성 혹은 진실성입니다. 이상의 삼성설에 의해서 본부의 인식이 망분별을 본성으로 하고 있으며 불타의 인식계는 원성실성, 진실성임이 분명해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